여러분, 지금 우리 주머니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오늘 환율 확인해 보셨나요? 에이, 환율이야? 뭐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00원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앞자리 하나 바뀌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최후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뜻이자 여러분의 월급, 아파트값,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주식시장은 파란불도 모자라 하한가 종목이 속출하고 환전 창구에는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외환 보유액 비상이라는 자막이 깔리고요.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리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아주 생생한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지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키고 나아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진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먼저 환율 1,500원이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운 숫자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그때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나라 전체가 휘청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는다는 건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 이제 못 믿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바로 패닉 셀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봅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달려가면 이들은 더 늦기 전에 도망가자며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섭게 던집니다. 주식과 채권을 가리지 않고 팔아치운 뒤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더 오르는 그야말로 지옥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퇴로가 끊긴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갈 문은 좁은데 모두가 한꺼번에 몰려나가는 아비규환인 셈이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 수입 물가 폭등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먹거리부터 원자재까지 거의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달러 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양의 기름을 들여오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여러분이 먹는 사과 한 알, 라면 한 봉지 가격이 다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일을 덜 한 것도 아닌데 환율이라는 괴물 때문에 내 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깎여나가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외환 보유액의 고갈입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고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투기 세력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에오, 한국 정부 달러로 떨어졌네. 지금이 공격할 타이밍이다. 라면서 원화를 더 공격적으로 팔아치우죠.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족한 달러를 메우기 위해 어디에 손을 뻗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입니다. 에이, 설마 국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 스와프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야 할 때 시장에서 사지 않고 한국은행 금괴에 있는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여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신의 한 수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투자기관입니다. 가장 수익이 좋을 때 달러를 사고 팔아야 하는데 환율 방어라는 특수 임무를 띠고 움직이다 보니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연금 수익률이 깎여 나간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환율 방어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 1인당 수백만 원 이상의 연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노후를 담보로 현재의 위기를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형국이죠.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도 살아남는 법이 있듯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는 생존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대 지표를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라도 꼭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지표는 1,480원이라는 애는 숫자입니다. 저항 500원 가기 전에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환율이 이 선을 돌파한 채 며칠간 유지된다면 그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순매도 규모입니다. 만약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20조 원 넘게 팔아치운다? 이건 비상사태입니다. 개미들이 받아내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는 거대 자본이 빠져나가는 건 배에서 쥐들이 먼저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큰 파도가 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세 번째는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의 감소 속도입니다. 단순히 얼마 남았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방패가 깎여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뚫리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 지표들이 위험 신호를 보낸다면 여러분은 즉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쫓을 때가 아니라 생존을 도모할 때입니다. 우선 현금 비중을 대폭 늘리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모든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들을 줍줍할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금이나 미국 달러 ETF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달러는 환율이 오를수록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를 들고 있으면 내 전체 자산의 가치는 보존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서 달러 사기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불이 난 다음에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경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뼈 아픈 진실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왔을 때 누구는 전 재산을 잃고 좌절하고 누구는 오히려 자산을 몇 배로 불리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진 주식, 부동산, 예금이 환율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나 기관이 내 돈을 지켜줄 거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위기의 신호를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라는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우량주와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